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함수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회계나 재무에 관한 기초 지식이 없으시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함수, 날짜 시간 함수, 배열 수식 등을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임을 나타내는 D 약자가 이처럼 먼저 표시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D가 포함되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라이테리어로 인자가 구성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목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드는 바로 이 열 항목입니다. 그리고 참조 부분은 찾을 조건, 찾을 조건을 가장 먼저 이 검색 조건을 먼저 시트에 입력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엑셀에서 이 열을 필드로, 그 다음에 행을 레코드로 보고 전체 데이터 목록을 필드 집합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데이터 목록에서 데이터는 항상 이 바로 필드 기준한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부품 번호가 현재 그 A1인 부품의 제조 수량, 즉 총 제조량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예요. 데이터가 몇 개 안 될 때는 당연히 뭐 여기서 A1을 쭉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기업 데이터는 양이 방대하겠죠. 그리고 본 테이블의 구성 내용을 한번 먼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제조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조 수량의 생산 단가를 곱해놨죠. 그다음에 분량 개수가 있고요. 손실액은 VLOOKUP 함수를 써놨습니다. VLOOKUP 함수로서 분포 번호별 손실액을 가져와서 표기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분량률, 분량 개수의 총 제조 수량을 곱해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이 조건을 먼저 입력시켜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이 분량 부품 번호, 부품 번호가 A1인 조건이었습니다. 부품 번호가 A1의 경우 이 조건을 항상 먼저 입력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할까? 즉 제조 현재 수량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는 자,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D로 시작됐었죠. 자, Dsum을 구합니다. Dsum 갈로 제일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뜹니다. 기본 목록이겠죠. 즉 여기서부터 H20까지 그 다음에 필드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열이죠. 실제 반환 받고 싶은 열, 우리가 수량을 알고 싶은 거죠. 제조 수량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참조, 여기에 우리가 이미 조건을 입력을 시켜뒀습니다. 조건을 입력시켜뒀으니까요. 엔터 치시면 A1 부품 번호 A1의 제조 수량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시트에서는요. 조건을 두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제조라인 L1과 L2, 제조라인 L1과 L2에서 생산된 부품번호 A2의 제조 수량을 합산하고 싶다라고 하는 조건이죠. 동시에 이렇게 입력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과값은 어떻게 나와지겠습니까? 이번에는 Shift F3 함수 명령으로 해볼까요? 자, dsum이었죠. dsum을 검색을 해서 dsum 확인.
그러면 제일 처음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겠죠. 자, 전체 범위를 이렇게 그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필드, 실제 계산하고 싶은 것, 즉 반환받고 싶은 것은 현재 제조 수량이죠. 제조 수량. 그 다음에 참조는 뭡니까? 우리가 입력시켜 두었던 제조 라인과 제품 번호 조건을 동시에 입력을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142개임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average를 이번에는 구하겠습니다. 뭐 썸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average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제조 라인 중 L3에서 발생한 불량률의 평균을 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먼저 제조 라인이라고 입력시켜야 되겠죠. 네, 제조 라인. 이번에는 L3으로 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필드명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 바뀌면은 에러 생겨요. 제조 라인을 먼저 입력시키시고 그 다음에 조건을 입력시키신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daverage를 구하자고 했죠. daverage.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겠죠.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콤마. 필드는요. 우리가 이번에는 불량률 구하죠. 불량률. 콤마. 그 다음에 조건. 입력시킨 것을 드래그 하셔서 엔터 치시면 약 23%이네요. 22.8% 이렇게 비교하셔도 되겠죠. 다음은 dmax와 dminimum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 dmax 함수는 당연히 데이터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값에 대한 필드 중 가장 큰 값이고요. 미니멈은요, 이 가장 작은 값을 반환시켜 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부품 번호 A2번, A2의 이 손실액 중에서요. 이번에는 손실액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금액을 구하고 싶다라고 이제 조건을 한번 부여해 봅시다. 당연히 부품 번호겠죠. 부품 번호가 이번에는 A2입니다. 자, A2. 자, 결과값에 있어서는 먼저 맥시멈을 먼저 구해 볼게요. 당연히 D 맥시멈이겠죠. D 맥스 괄호. 자, 역시 범위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A2에 해당하는 우리가 맥시멈 값. 자, 손실액의 맥시멈 값이죠. 손실액. 그러면 손실액. 콤마 조건 A2라고 해놨죠. 자, 엔터 하면은요. 7310원으로 나와집니까? 네.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7310원이네. 그죠? 이번에는 최소값. 그러면은 D 역시 이번에는 미니멈 값으로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D 미니멈 값으로서 범위 콤마 손실액 콤마 조건 엔터 치면은요 850원이 반환이 되죠.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dmax, dminimum 이라고 하는 함수 명령어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count와 dcountA를 연습하실게요. dcount 함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 수치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하고요. dcountA는 all의 약자로서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치 데이터와 이 텍스트 데이터를 포함한 셀의 개수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조건을 불량 개수로 한번 해볼까요? 불량 개수. 불량 개수가 예를 들어서 뭐보다 크거나 같은 즉 20
이상, 자, 불량 개수가 20 이상인 것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dcount가 되겠죠. 네, dcount. 자, dcount 범위. 나머지는 다 똑같죠. 네. 지금 이제 불량 개수를 구합니다. 불량 개수 클릭, 콤마, 조건. 이렇게 하면 총 8개가 있다라고 반환을 해주죠. 이번에는 dcount A, 즉 텍스트 함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금 부품 번호가요. 예를 들어서 B3을 한번 구해 볼게요. 부품 번호 B3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조건부터 입력을 시켜야 되겠죠. 네. 얘는 부품 번호가 되겠죠. 네, 부품 번호 B3 B3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D 함수의 카운트 중에서도 A까지 포함해 주셔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콤마 얘는 부품 번호 조건 다시면요. 총 3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끝으로 이제 dget 함수를 연습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이 자, 2가지라서 그냥 카피해 쓰겠습니다. 제조 라인 L3 여기 있죠. 자, L3에서 A3과 같이 하나여야 됩니다. 즉, 이 dget 함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하나의 값만을 찾아 반환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한번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실게요. 제조 라인 L3 중에서 A3의 불량률을 구한다라고 조건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dget이죠. dget. 자, 의미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번에 우리가 불량률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불량률 조건을 드래그 하면 13.04 즉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실수이든 아니면은 뭐 또는 뭐 특별한 경우이든 간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A3이라 되어 있습니다만 네, 이것을 우리가 없는 A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류가 뜹니까? value 값이 없다라고 에러 메시지가 뜨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3을 한 개 더 넣어 볼게요. 네, 여기다가 A3이라고 한번 더 넣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도 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한 개가 아니죠. 이번엔 2개이기 때문에 반환해 줄 값이 없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value라고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는지 아니면 null이라고 에러 메시지를 반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오류 메시지인가까지도 이 에러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